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11월 1일자 그 대법원 판례 공부 마무리를 하고 시간이 되면 11월 15일자가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연차 수당 지급인데요. 여러분들 연차 수당 지급에서 여러분들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 동안의 그 연차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1년 미만 기간,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1월 그 1월 개근 시에 1일의 휴가를 지금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월 달에 지금 들어왔다면 1월 달에 지금 개근을 했다면 2월 달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총 환자 11일을 주는 거죠. 요렇게 그 원칙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차에 대한 휴가 일수는 꼭 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주총회 소집 허가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 아셔야 될 부분에서 집합건물에서는 대부분 주주총회라고 하는 건 없고 여러분들이 호텔 같은 데서 좀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정관입니다. 정관. 여러분들 정관에 봐서 있죠. 그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인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주주총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 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목적사항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상금 청구인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인데 위법한 행위하고 손해 사이에 저번에 비슷한 게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요거는 그 손해배상에 대한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시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반 행정으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행정에서는 그 여러분들 악취에 대한 배출시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배출시설 설치 등 신고 반려 처분 등 취소 환자 이렇게 해놨는데 그 행정청에서 있죠. 그 심사할 권한이 있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악취시설물 설치 운영에 대한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허가를 받은 경우 운영 신고가 수리된 것이냐 그런 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악취 방지 계획의 적정 여부 판단에 관해서는 행정청이 광범한 재량권으로 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마도 수리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아마 그 사업주가 이야기한 것 같고 여기 있는 운영 신고했던 거와 별개의 지금 악취에 대해서는 좀 행정청 입장에서는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아마 이것도 아마 주민들께서 아마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일탈 남용 뭐 이런 건 대부분 아니죠. 사업주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은 공정거래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 공정거래 부분은 요 제3자의 제공한 수급빈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정명령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업 정지 뭐 이런 부분도 있네요. 요것도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든지 이런 부분 되면
행정청에서 나름대로 주변 환경에 또 다른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께서 행정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조세 부분에서는 우리 여기 상속세,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증여이제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여세가 과출될 수 있는지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분이 지금 뭐 자식이든 어떤 누구한테 B라는 분한테 증여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증여를 안 한 것처럼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뭐 계좌로 이 돈을 넣었다든지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증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국세청에서 이거는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증여이제라고 하는 거고,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갖다가 이게 A라는 분이 증거를 갖다가 제시하기 전까지는 증여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증여이제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B라는 쪽으로 주식을 갖다 증여를 했었고, 그럼 B가 이게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매도를 해가 이 돈으로 또다시 있죠. 이 돈으로 또다시 어떤 다른 주식을 이렇게 매수를 해서 단자 A한테 넘겨준 거죠. A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증여세는 요때 증여세가 발생했죠. 증여세가 발생했는데 이 주식을 매수해가 이쪽으로 넘겨줬다들 실질적으로 이제 B거가 되는 거죠. B거. 그러니까 이중으로 또다시 그러면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또 와서 이까지 가서 또다시 이렇게 해서 팔았다라고 해서 또 여기서 증여세를 한 번 더 또 물려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서 증여세로 끝이 난다. 이제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쪽은. 자,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여러분들이 쭉 필요한 것들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여기 보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자유의사입니다. 자유의사,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거고, 유형이든 무형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유 자유의사를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할 정도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일시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라든 피해자의 주의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는 거죠. 네, 요 위력에 대해서 자유의사의 제압이라는 부분의 핵심적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입니다. 동일성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있죠. 허용되고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 사실을 공소 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는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에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보면 이게 동일성으로 그 사실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성 여부다 하는 겁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범위 내에서만 공소사실의 변경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그 여기 가액이라는 의미 뭐 나와 있네요. 가액은 여러분들은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알 수 없는 거는 경우는 실제 거래가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당연한 사항이죠.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냥 쭉 넘어갈게요. 여기 좀 경제적 과다 뭐 이렇게 포괄일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부당성 이런 것들요. 한번 쭉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제가 조금 볼까 합니다. 자산가치, 독립한 가치. 자, 요 포괄일제에서는 구법과 신법에서는 신법을 적용해서 포괄일제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판례 공보 11월 15일자 이후에 어떻게 최근에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